저는 최도연입니다. 올해로 55이 되었죠. 새벽 5시, 대형 병원 경비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니터 속 CCTV 화면들이 깜빡이는 걸 보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지는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더 쓸쓸하게 느껴졌죠. 벽에 걸린 작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저. 세 식구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아내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수아는 겨우 9살이었어요. 엄마 없이 자라는 딸아이를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원래 소방관이었습니다. 특수구조대에서 15년을 일했죠. 사람들을 구하는 게 제 일이었고 그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그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서그룹 본사 건물이었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유리창이 열기에 터져나가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30층 높이의 건물. 그 안에는 아직도 수백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25층 비상계단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죠.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품에 서류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을 업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그 순간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 가방 반드시 지켜야 해.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가방을 받아들고 노인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노인은 한서그룹의 전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비밀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공로는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한서그룹 측에서는 저에게 거액의 돈을 제안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만 했어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소방관으로 남고 싶었죠. 그로부터 2년 후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천문학적이었어요. 저축은 금세 바닥났고 집까지 팔아야 했죠. 그때 한서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경비직을 제안했어요. 급여는 일반 경비원보다 훨씬 많았지만 저는 그저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와 수아는 작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새벽 병원으로 출근하고 저녁엔 수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죠. 수아는 눈치가 빠른 아이입니다. 아빠가 힘든 걸 알면서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우리 아빠 뭐 하시냐고. 어느 날 저녁,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경비원이라고 했죠. 근데 아빠, 저는 알아요. 아빠가 예전엔 소방관이었다는 거, 사람들을 구했다는 거. 수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부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아빠가 경비원이잖아. 아니에요. 아빠는 지금도 사람들을 지키고 있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지키잖아요. 수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죠. 경비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 그날, 한서그룹 회장이 제게 맡긴 그 가방이죠. 왜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이 가방이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을까요?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서그룹 관계자들이 병원에 자주 드나들고 수상한 전화가 걸려오곤 했죠. 그리고 며칠 전 수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비밀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수아의 장난스러운 미소 뒤에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토요일 오후 수아가 저를 이끌고 간 곳은 방송국 스튜디오였습니다. 진실한 만남이라는 대형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아야,
이게 뭐니? 아빠를 위해 제가 신청했어요. 한서 그룹이 협찬하는 프로그램이래요. 수아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12살 딸아이가 혼자 남을 아빠를 걱정해서 몰래 신청했다는 걸 알았을 때 화를 낼 수도 없었죠.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이미 다른 참가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모두 번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저만 초라한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경비원도 나오네.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수군거렸습니다. 남자들도 비웃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죠. 저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용기를 주려 했어요. 아빠, 자신감 가지세요. 아빠가 최고예요. 방송이 시작되자 진행자가 참가자들을 소개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최도연 씨, 55세, 병원 경비원이시네요. 월 수입은 200만 원 정도입니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대놓고 말했죠. 아니, 경비원 월급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리려고? 여기 나온 여성분들 명품, 가방 하나도 못 사주겠네. 맞아요. 솔직히 경비원은 좀, 여성 참가자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수아를 생각하며 참았죠. 그때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어요.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죠. 한지은, 40살, 한서그룹 계열사 대표. 이혼녀라는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참가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앞에서 멈춰 섰죠. 최도연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진행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한지은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최도연 씨는 경비원이시고 직업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나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제가 보기엔 최도연 씨가 가장 진실해 보입니다. 다른 분들은 자신을 포장하느라 바쁘시더군요. 그 말에 다른 남자 참가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난하십니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 왜 선택하시는 겁니까?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지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울립니까? 가짜 명품으로 도배한 그 모습이? 남자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다가왔죠. 야, 경비원, 주제 파악 좀 해. 내가 어떻게 한 대표님이랑. 남자가 제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몸이 반응했죠. 특수구조대 시절 익힌 호신술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으악, 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의를 지키시죠. 방송 중입니다. 손을 놓자 남자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스튜디오는 조용해졌죠. 지은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았네요. 수아가 객석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아빠 멋있죠. 그냥 경비원이 아니에요. 방송이 끝난 후 지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최도연 씨, 커피 한잔 하실래요? 왜 절 선택하신 겁니까? 솔직히 말할까요?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 한서그룹 화재 때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신 분이시죠. 저는 놀라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진짜 은희는 숨어 있다고. 그리고 그분이 병원에서 일한다고요.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 언니를 아시나요? 최도현 씨 아내분이셨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했던 연결고리가 눈앞에 나타났죠. 지은 씨가 아내의 동생? 네. 언니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알아요. 언니가 떠나고 혼자 수아를 키우신다는 것도요.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걸까요? 아내의 동생이, 그것도 한서그룹의 상속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현 씨, 제게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먼저 경고드릴게요. 앞으로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은이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그리고 수아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네요. 언니를 닮았어요. 지은이 떠난 후 저는 수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계속 떠들었죠. 아빠, 봤어요? 다른 사람들 표정? 아빠가 그 아저씨 손목 잡았을 때 다들 놀랐잖아요. 수아야, 앞으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왜요? 아빠한테 좋은 사람 생기면 좋잖아요. 저도 엄마가 있으면 좋겠어요. 수아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도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지은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정말 닮은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왜 아내는 지은이 한서 그룹 상속자라는 걸 숨겼을까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최도연 씨죠. 내일 한서 그룹 본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 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55층 높이의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10년 전 화재 현장이었던 이곳이 완전히 새롭게 재건되었습니다. 회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공간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서그룹 현 회장, 한진호. 10년 전 제가 구했던 그 사람의 아들이었죠. 최도연 씨,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요. 한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당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은인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죠. 한 회장이 손짓하자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그룹이 지금 위기입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고 외부의 공격도 거세지고 있죠. 그런데 어제 지은이 당신을 선택했다고 들었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이죠. 최도연 씨, 당신의 진짜 실력을 알고 있습니다. 한 회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제 과거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특수구조대 팀장, 태권도 4단, 유도 3단, 각종 인명구조 훈장. 이런 분이 왜 경비원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오늘 오후 우리 그룹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큰 소동이 있을 겁니다. 지은이를 보호해 주십시오. 왜 경찰이나 경호원이 아닌 저입니까? 왜냐하면 내부에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이미 10명 넘는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도 있었죠. 저를 보자 다들 수근거렸습니다. 경비원이 왜 여기 있지? 한 대표가 데려왔대. 어제 그 방송 봤어? 웃기지도 않아. 그때 한 명의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성우, 지은의 전 남편이자 재벌 2세였죠. 지은, 정신 나갔어. 이런 하류 인생을 여기 데려와? 하류 인생이라뇨.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뭐, 감히 나랑 비교를? 한성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학생 때부터 운동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죠. 그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죠. 당황한 한성우가 다시 공격해왔지만 저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모두 피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맞기라도 해. 한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죠. 여기는 회의실입니다. 진정하시죠. 이 자식이. 한성우가 의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저는 결심했죠.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의자가 내려오는 순간 제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의자를 잡아 비틀자 한성우가 균형을 잃었어요.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한성우는 대학 때 복싱 선수였는데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한성우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는 뿌리치고 일어났죠. 두고 봐.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한성우가 나간 후 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최도현 씨는 우리 그룹 특별 고문입니다. 보안 총책임을 맡기겠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성급한. 한 임원이 반발했지만 한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그룹에 곧 큰 위기가 닥칠 겁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지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한성우는 항상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혼했죠. 괜찮습니까? 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맡긴 그 가방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놀라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가방이 필요할 거라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수아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아빠가 한서 그룹 특별 고문이 됐다고. 수아야, 그건 알아요. 아빠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거예요.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가 한서 가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왜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지은은 지금 나타난 걸까요? 밤늦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죠. 도현 씨,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룹 내부 문서를 조사해야 하는데 당신이 필요해요. 무슨 문서입니까? 상속과 관련된 문서예요. 누군가 조작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언니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지 몰라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건가요? 내일 새벽 4시 본사 지하 금고실에서 만나요. 아무도 모르게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가방. 지퍼를 열자 누렇게 변한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맨 위에 문서를 펼쳤습니다. 한서 그룹 지분 배분 계획서, 그리고 맨 아래 이름들 중에 아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한서 그룹 본사 지하 금고실. 어둠 속에서 지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죠. 가져오셨어요? 저는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정말 언니 이름이 여기 있네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제 아내가 한서 그룹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지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는 우리 집안에 숨겨진 상속자였어요. 아버지의 혼외자였죠. 하지만 언니는 그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살았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비밀을 품고 살았다니. 할아버지는 언니를 인정하려 했어요. 이 문서가 그 증거죠. 하지만 누군가 그걸 막았어요. 누가요?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의 죽음도. 그때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한성우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죠. 역시 여기 있었군. 지은, 그리고 경비원. 한성우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서류 내놔. 그건 우리 집안 것이야. 당신은 이미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너희 아버지는 이제 얼마 못 살아. 그럼 이 그룹은 누가 이어받을 것 같아? 한성우가 손짓하자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5명. 모두 덩치가 크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죠. 도현 씨, 뒤로 가세요. 지은이 저를 막아섰지만 저는 그녀를 뒤로 밀어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일엔 익숙합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춰 그의 다리를 걸었죠. 쿵 소리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공격했지만 특수구조대 시절 익힌 근접 전투술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팔을 비틀고 어깨로 밀치고
발로 차내는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3분도 안 되어 5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죠. 한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전직 소방관입니다. 특수구조대 출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성우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시 통화를 하더니 비열하게 웃었죠. 최도현,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수아라고 했나?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짓을? 걱정 마. 아직은 무사해. 하지만 그 서류를 넘기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지.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수아가 위험하다면. 알았습니다. 서류를 주겠습니다. 도현 씨, 안 돼요. 지은이 외쳤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가방을 한성우에게 던졌죠. 이제 딸을 놔줘. 좋아. 하지만 하나 더. 지은과 헤어져. 다시는 만나지 마. 그건 선택해. 딸이냐, 여자냐? 비열한 협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헤어지겠습니다. 한성우가 떠난 후 지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딸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전 아버지입니다. 딸을 지켜야 해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수아는 무사했죠.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 숨차요? 아니야. 그냥 빨리 보고 싶어서. 수아를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죠. 그날 밤,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한 회장의 비서였어요. 회장님이 보내신 겁니다. 봉투 안에는 USB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다. 때를 기다려라. USB를 컴퓨터에 넣자 수십 개의 파일이 떴습니다. 한서그룹의 비리, 한성우의 범죄 기록, 그리고 아내의 의료 기록. 의료 기록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암이 자연 발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발암물질을 투여한 흔적이 있었죠.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살해당한 거였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죠. 도현 씨, 내일 주주총회가 있어요. 거기서 모든 걸 밝힐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한성우는 가짜 서류를 가져갔어요. 진짜는 따로 있죠. 저는 USB를 바라봤습니다. 한 회장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일 오전 10시 주주총회장에서 만나요. 그리고 수아도 데려오세요. 왜 수아를? 수아가 열쇠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 전화를 끊고 수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죠. 책상 위에 작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수아에게 물려준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작은 열쇠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 열쇠처럼 생겼죠. 주주총회 당일 아침, 수아와 함께 한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거대한 건물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빠,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해. 저요. 제가 뭘 도와요? 수아의 순진한 눈빛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회의장으로 들어서자 이미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성우가 단상에 서서 의기양양하게 말하고 있었죠. 오늘부로 저 한성우가 한서그룹의 새로운 대표가 되겠습니다. 현 회장은 건강 문제로 물러나시고 거짓말, 지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걸어 나오자 장내가 술렁였죠. 아버지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가진 이 서류를 봐. 할아버지의 유언장이야. 한성우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준 그 가방의 서류였죠. 그게 진짜라고 확신해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한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 서류는 가짜다. 한 회장의 선언에 장내가 더욱 술렁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10년 전 내 아버지는 진짜 유언장을 따로 보관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겼지.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수아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갔죠. 최도연 씨, 진실을 밝혀주시오. 한 회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선대 회장님을 구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게 가방을 맡기셨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준 열쇠 있지? 수아가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걸 본 한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건, 네, 스위스 은행 금고 열쇠입니다. 선대 회장님이 진짜 유언장과 모든 증거를 보관한 곳이죠. 한 회장이 손짓하자 비서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스위스 은행과 화상 연결이 됐죠. 열쇠 번호를 확인하면 금고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수아가 열쇠를 카메라에 보였습니다. 곧 금고가 열리고 서류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읽어보겠습니다. 나 한태주는 모든 재산의 40%를 숨겨진 딸 한서연에게 상속한다. 한서연, 제 아내의 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서연이 사망했을 경우 그 지분은 그녀의 자녀에게 상속된다. 모두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12살 소녀가 갑자기 한서 그룹의 대주주가 된 거였죠. 이건 말도 안 돼. 조작이야. 한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여기 DNA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수아는 우리 할아버지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이때 한성우가 갑자기 수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죠. 한성우를 막아서며 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제 딸에게 손대지 마시오. 내 딸, 그 꼬맹이가 모든 걸 가져간다고? 절대 못 참아. 한성우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주주들이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그의 손목을 정확히 쳐서 칼을 떨어뜨렸어요.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들어와 한성우를 체포했습니다. 그가 끌려가며 소리쳤죠.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소동이 끝난 후 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최도연 씨, 그리고 수아, 이제 여러분이 우리 가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혀야 할 게 있습니다. 한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서연의 죽음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녀는 살해당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니 더욱 고통스러웠죠. 범인은 한성우와 그의 공범들입니다.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였죠.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아빠, 엄마가, 괜찮아.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지은이 다가와 수아를 안아줬습니다. 수아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이모야? 그리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도 있어. 지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주주총회가 끝난 후 일주일, 한서그룹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한성우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주가가 폭락했죠. 게다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리던 라이벌 그룹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의 집무실에 긴급히 소집됐습니다. 지은과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죠. 상황이 심각합니다. 주가가 30% 떨어졌고 대출 만기가 다가오는데 은행들이 연장을 거부하고 있어요. CFO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 5천억. 2주 안에 마련하지 못하면 그룹이 넘어갑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열었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현 씨, 무슨 수로? 과거 소방관 시절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 중에는 힘 있는 분들도 있었죠. 이제 그분들께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성남의 한 중소기업 회장실이었죠. 15년 전 화재에서 구한 김 회장이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최 대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 회장님. 사정을 설명하자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구해준 이 목숨, 이제 갚을 때가 왔네요. 500억 정도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을 돌았습니다. 부산의 조선소 사장, 대구의 섬유회사 대표, 인천의 물류회사 회장, 모두 제가 구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3천억까지는 모았지만 2천억이 더 필요했죠. 그때 의외의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계 투자자로부터였어요. 최도연 선생님이시죠. 20년 전 뉴욕 테러 현장에서 저를 구해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국제 소방관 교류 프로그램으로 뉴욕에 갔을 때 구했던 한국계 청년이었죠. 덕분에 살아서 지금은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천억 투자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기적이었습니다. 과거에 뿌린 선행이 돌아온 거였죠. 작은 문제가 해결되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한성우가 감옥에서도 조직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룹 내부 정보가 계속 유출됐죠. 내부에 스파이가 있습니다. 제가 한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찾을 겁니까? 제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특수구조대 시절 배운 정보 분석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전화 기록, 이메일, 출입 기록을 모두 분석했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 그가 한성우와 내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3시, 그가 비밀리에 누군가를 만나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상대는 라이벌, 그룹의 임원이었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가 나타나자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최도현, 어떻게? CCTV 사각지대를 이용했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피할 수 없었죠. 증거를 확보하고 그들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배신자가 제거되자 정보 유출이 멈췄죠. 하지만 가장 큰 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라이벌 그룹이 폭력 조직을 동원해 우리 공장을 공격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경찰에 신고해야 지은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오기 전에 이미 피해를 입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가 맡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공장으로 갔습니다. 예상대로 검은 차들이 나타났죠. 30명 정도의 조직원들이 내렸습니다. 누구야? 그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 공장의 보안 책임자입니다. 돌아가시죠. 하하, 혼자서 우릴 맡겠다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30대 1점 불가능해 보였지만 저에게는 전략이 있었죠. 공장의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좁은 통로로 유인해 한 번에 소수만 상대했어요. 특수구조대 시절 익힌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도 지쳐갔습니다. 얼굴에 피가 흐르고 옆구리가 찢어진 듯 아팠어요. 마지막 한 명이 남았을 때 그가 칼을 꺼냈습니다. 죽어라. 순간 누군가 그를 뒤에서 때려 눕혔습니다. 지은이었어요. 그녀가 철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죠. 혼자 오지 말랬잖아요. 지은 씨. 바보.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혼자 위험을 감당하지 마세요. 그녀가 제 상처를 살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 달 후, 한서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동시에 제가 지은과의 결혼을 발표하는 날이기도 했죠. 대연회장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아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제 옆에 섰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멋있어요? 수아도 공주님 같구나. 턱시도는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제대로 차려입고 싶었습니다. 지은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죠. 아내와 닮은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2가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그룹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을 공식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췄습니다. 최도현 특별고문, 전직 소방관으로 10년 전 선대 회장을 구한 은인이자 이번에 그룹을 구한 진정한 영웅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 그가 내 딸 지은과 결혼합니다. 더불어 수아 양이 우리 그룹의 정식 상속자임을 선언합니다. 순간 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성우였어요.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는지.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남자들이 있었죠. 아직 안 끝났어. 한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보석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되찾을 거야. 그가 손짓하자 남자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공포에 질렸죠. 최도현, 너만 없었으면 모든 게 내 것이었어. 한성우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침착하게 그를 맞았죠. 한성우 씨, 당신이 제 아내를 죽였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성우가 멈칫했습니다. 무슨. 3년 전 아내에게 발암물질을 투여한 게 당신이었죠? 제가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병원 기록, 약품 구매 내역, 그리고 당신의 자백,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성우가 부하들과 대화하는 몰래카메라 영상이었죠. 한서연 그년 독약 먹이니까 그냥 죽더라고. 암인 줄 알고 죽었지. 멍청한 년. 한성우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경악했죠.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당신 부하 중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모든 걸 녹음했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어요. 살인죄로 체포영장이 나온 거였죠. 안 돼. 난 한서 그룹의 후계자야. 한성우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수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아저씨, 이거 아저씨가 찾던 거 아니에요? 또 다른 USB였습니다. 한성우의 눈이 커졌죠. 그건 어떻게 엄마가 남겨주신 거예요.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더 있어요. 수아가 USB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해외 비자금 계좌와 탈세 자료가 있대요. 엄마가 미리 준비하셨대요. 한성우가 무너졌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죠. 최도현, 내가 이겼어. 하지만 기억해. 돈과 권력은 언젠가 너도 타락시킬 거야.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돈과 권력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삽니다. 한성우가 끌려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죠. 한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은과 제가 나란히 섰습니다. 수아가 화동으로 우리 앞에 섰죠. 최도연 씨, 한지은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한지은 씨, 최도연 씨를 남편으로, 그리고 수아를 딸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기꺼이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수아가 우리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서 그룹 근처의 새 집으로 이사했죠. 수아는 새 학교에 적응했고 지은과 저는 그룹 재건에 힘썼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서 그룹 근처의 새 집으로 이사했죠. 수아는 새 학교에 적응했고 지은과 저는 그룹 재건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현 씨, 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도현에게,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죠. 내가 한서 가문에 숨겨진 딸이라는 걸 끝까지 숨긴 건 당신과 수아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겠죠. 그때 당신이 수아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 동생 지은이를 만난다면 그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녀는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과 어울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가 우리를 맺어주려 했나 봐요. 지은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회장은 중환자실에 있었죠.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저와 지은, 수아를 바라봤죠. 다행이다.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아버지. 최도현. 당신이 진짜 후계자요. 그룹을 부탁하오. 회장님, 저는 당신이 아니면 안 돼. 당신은 이미 증명했소. 돈과 권력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한 회장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만났잖아요. 수아의 맑은 목소리에 한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아이구나. 내 엄마를 닮았어. 그날 밤, 한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룹은 큰 슬픔에 빠졌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사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최도현 고문님이 적임자입니다. 하지만 전 경영을 모릅니다. 경영은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과 올바른 판단력이죠.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걸 증명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저는 한서 그룹의 새 회장이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경비원에서 회장까지. 첫 출근 날, 저는 경비원 휴게실부터 찾아갔습니다. 옛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죠. 최 반장님, 아니 회장님, 그냥 최 반장이라고 부르세요. 전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이 회사가 돌아갑니다. 앞으로 모든 직원을 가족처럼 대우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으로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특히 경비원, 청소원 같은 분들의 처우를 크게 높였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서그룹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어요.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최고였죠. 어느 일요일 오후 저희 가족은 한강공원으로 피크닉을 갔습니다. 아빠, 저 이제 중학생이 돼요. 수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벌써 우리 수아가 언제 이렇게 컸니? 지은이 김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수아야, 이모가 아니라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 정말요? 엄마. 수아가 지은을 껴안았습니다. 저도 두 사람을 안았죠. 사실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요. 지은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놀라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죠. 2달째예요. 수아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동생이 생긴다. 동생이 생긴다.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를 맞으며 웃었죠.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하죠? 수아가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하다. 돌이켜보면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경비원에서 시작해 회장이 되기까지, 아내를 잃고 새로운 사랑을 찾기까지. 하지만 모든 고난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죠. 한성우의 말대로 돈과 권력이 사람을 타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2년 후, 저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죠. 이름은 도준. 하늘에 있는 아내도 기뻐할 거라 믿었습니다. 아빠, 5살이 된 도준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빠가 영웅이라며? 누가 그래? 누나가 그랬어. 아빠는 소방관이었고 많은 사람을 구했대. 저는 도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아빠야. 그래도 멋있어. 옆에서 수아가 웃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수아는 훌쩍 컸죠. 아빠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은이 저녁 준비가 됐다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복지센터를 짓기로 했어. 직원 자녀들을 위한 공간이야. 좋은 생각이에요. 역시 우리 남편.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고 있었죠.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제 집무실 금고 안에는 아직도 그 낡은 가방이 있어요. 10년 전 선대 회장이 맡긴 그 가방.
이제는 필요 없지만 저는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방이 제 인생을 바꾼 시작점이었으니까요. 평범한 경비원이었던 제가 한서 그룹 회장이 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 기적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가끔 수아가 묻습니다. 아빠, 돈이 많아서 행복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진심입니다. 돈과 권력은 가족을 지키는 도구일 뿐이죠. 진짜 보물은 바로 가족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경비실이 아닌 회장실로 출근하지만 마음가짐은 같아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마음. 예전엔 건물을 지켰다면 이제는 회사와 가족을 지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죠. 오늘도 힘내자. 저는 혼잣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평범한 경비원 최도연이 아닌 한서 그룹 회장 최도연으로서. 하지만 무엇보다 수아와 도준의 아빠, 지은의 남편으로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모두 진실이에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듯이 언젠가는 기적이 찾아올 겁니다. 진심을 다해 살아가세요. 그러면 인생이 답을 줄 거예요.